안녕하십니까. 주알남입니다. 항상 주식을 시작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산업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산업 안에서 어떤 기업을 골라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뉴스는 매일 쏟아지지만 그 뉴스가 실제 기업의 실적과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하려면 공시자료와 리서치 보고서, 수출 데이터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수출 실적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화장품 산업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는 한국콜마라는 기업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화장품이면 브랜드 회사를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왜 한국콜마인가? 라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몇 분만 투자를 해주신다면 왜 브랜드가 아니라 이 회사를 주목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도 많고 많은 산업 중에 지금 왜 화장품을 살펴봐야 할까요? 26년 상반기 코스피 상승분의 78%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제 두 종목에서 발생했습니다. 메모리 가격의 상승과 이제 이익의 증가 기대가 반도체에 집중이 되면서 모든 시장 상승을 주도한 것입니다. 다만 한 업종이 먼저 크게 오르고 나면 시장은 다음 실적이 좋아질 업종을 찾기 시작합니다. 먼저 오른 업종이 쉬는 동안 실적이 개선되고 다른 업종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을 섹터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음으로 주목할 업종은 바로 화장품입니다. 반도체처럼 한두 기업이 집중된 구조가 아닌 산업 전체 실적이 함께 올라오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화장품 산업이 실제로 성장하고 있는지 수출 데이터로 살펴보겠습니다. 26년 1분기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이제 19% 증가한 3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모든 분기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출액입니다. 특히 미국 수출액은 6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40.9%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전체 화장품 수출의 19%를 차지하며 한국 화장품의 최대 수출 시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 시장은 이제 과거에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았는데요. 이런 구조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판매 지역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선크림을 포함한 관련 품목의 수출도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선크림 부분을 따로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 분석할 한국콜마가 바로 이 선케어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화장품 수출이 성장하는 산업에서 저는 어떤 기업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누아나 이제 조선미녀, 달바, 메디큐브처럼 현재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잘 팔리는 제품이 내년에도 잘 팔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소비자 유행이 달라질 수도 있고 새로운 브랜드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가 매번 다음 히트 브랜드를 정확히 맞추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 브랜드 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여러 브랜드로부터 이제 제품의 개발과 생산 주문을 받는 이제 ODM 기업을 살펴봤습니다. 이 ODM이란 쉽게 말해 이제 브랜드사 대신 제품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매장에서 보는 화장품에는 브랜드 이름이 따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 그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산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ODM 기업입니다. 브랜드사는 이제 콘셉트와 이제 마케팅에만 집중을 하고 이제 원료의 선정부터 제형, 개발, 생산까지는 한국콜마 같은 이제 ODM 기업이 전부 담당합니다. 완성된 제품은 이렇게 올리브영이나 아마존 같은 유통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됩니다. 저는 그래도 여러 ODM 기업들이 있지만 제가 소개할 기업은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는 이제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 처음으로 ODM 사업을 도입한 기업입니다. 브랜드사들을 대신해서 이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한다는 점에서 화장품계의 파운드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는 고객이 설계한 제품을 생산하는 역할에 가깝지만 화장품 ODM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시장 조사와 상품의 기획, 원료 선정, 그리고 처방과 제형, 개발까지 담당합니다. 한국콜마는 이 모든 과정을 담당하며 공시 기준으로 이제 화장품 부분 매출의 95% 이상이 ODM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콜마에 주목한 첫 번째 이유는 한 브랜드가 아니라 여러 브랜드의 성장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앞서 보여드렸듯이 이제 K-뷰티 시장에서는 작은 인디 브랜드들이 이제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브랜드들이 직접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공장을 짓고 원료를 확보하고 생산과 납기까지 같이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한국콜마 같은 ODM 기업이 이거를 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랜드사는 이제 제품과 기획, 마케팅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콜마는 다양한 고객사들로부터 ODM 주문을 받고 있고 앞으로 K-뷰티 브랜드가 더 많아질수록 한국콜마의 성장기에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콜마가 특히 강한 경쟁력을 가진 분야는 무엇일까요? 바로 선케어입니다. 한국콜마가 선크림의 강자로 자리 잡은 배경에는 2020년 말 발생한 이제 SPF 허위 표기 논란이 있습니다. SPF란 이제 자외선을 얼마나 차단해 주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높을수록 이제 그 차단 효과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한 유튜버가 방송에서 선크림 20개 제품에 이제 SPF를 검사를 했고 이 가운데 5개 브랜드 제품은 SPF 50 이상으로 표시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이제 식품, 의약품 안전처도 검증이 나섰고 실제로 표시된 수치와 측정값이 다른 제품들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콜마가 제조한 제품에는 이런 문제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자외선 차단 성능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제조사를 찾는 브랜드들의 주문이 이제 한국콜마로 집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SPF 논란 이후 이제 브랜드사들의 이제 주문이 한국콜마로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업계 추정 기준으로는 이제 한국콜마의 이제 국내 선케어 시장 점유율은 21년 36%에서 이제 24년 이제 80%까지 증가했습니다. 경쟁사 가동률이 30%에서 70% 수준이면 한국콜마는 110%까지 치솟았을 정도입니다. 마치 모두가 야근을 해도 이 수량을 못 끝낼 정도라는 것입니다. 조선미녀, 라운드랩, 스킨천사 같은 글로벌 히트 선크림들이 현재는 이로써 한국콜마에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한국콜마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년 이제 1분기 연결 매출 기준은 이제 1,280억 원, 영업이익은 789억 원으로 매출과 이익이 모두 분기 대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인디 브랜드들의 이제 수출이 증가하면서 이 선케어와 스킨케어 주문이 함께 확대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2분기 실적이 특히 강한 패턴이 보이실 겁니다.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크림은 봄과 여름에 많이 판매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든 브랜드사들은 이제 판매 시즌 전에 미리 물량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1분기와 2분기에 집중이 되고 실제로 이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이런 계절성, 즉 이제 1분기와 2분기에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고 3분기와 4분기에 이렇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콜마가 이제 선크림을 유명하지만 선케어만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경쟁사인 이제 코스맥스는 이제 화장품 ODM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이제 한국콜마는 화장품 ODM 외에 패키징과 전문 의약품 사업으로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패키징이란 쉽게 말해 이제 화장품을 담는 용기, 펌프, 튜브 같은 것들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자회사 현재 연우가 담당하고 있고
재미있는 부분은 이제 자체 공장에서 직접 화장품을 생산하는 LG 생활건강이나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기업들도 연후에서 이제 이걸 가져다 사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ODM을 맡기지 않는 대기업들까지 고객이 되는 셈이죠. 전문의약품은 이제 HK 이노앤이 담당하고 있고, 25년 매출 기준으로 화장품이 약 54%, 그리고 전문의약품이 36%, 그리고 패키징이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화장품 ODM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 주문이 몰리는 계절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포트폴리오를 넓힘으로써 의약품이나 패키징은 이제 계절과 크게 상관없이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ODM의 계절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실적 변동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점도 한국콜마의 매력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한국콜마에 주목한 이유는 5가지입니다. 첫째, 여러 브랜드들의 이제 주문을 함께 받는 ODM 구조. 두 번째, SPF 논란 이후 입증된 선케어 기술력. 셋째, 이제 미국 시장의 확대 가능성. 이제 넷째, 스킨케어 반복 주문을 통한 계절성 완화. 다섯 번째, 패키징과 제약까지 포함한 사업 다각화입니다. 한 브랜드의 유행을 맞추기보다는 K-뷰티 산업의 전체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콜마를 분석해봤습니다. 이 영상이 이제 화장품 업종과 한국콜마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감사합니다. 주알남이었습니다.